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총선 종로 출마를 준비 중이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불출마와 정계 은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86그룹의 인적 쇄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삼선 김세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불출마와 함께 한국당 해체도 요구했습니다. 보수 진영 세 판짝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 컴퓨터에서 인턴 증명서 파일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장관이 증명서 위조에 직접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이번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북미 협상을 앞두고 북한의 거센 반발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3살 배기 딸을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엄마가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지금 태국에서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부 장관이 연쇄적으로 회담을 갖고 있는 건데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여부부터 방위비 분담, 또 한미 연합훈련 등 논의해야 될 현안이 많습니다. 우선 한미 국방부 장관은 이번 달로 예정된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거센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윤정 기자,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이번 달로 예정된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성의 있는 상응 조치도 촉구했습니다. I don't see this as concession. I see this as a good faith effort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enable peace. To shape the terrain, if you will, to facilitate a political agreement, a deal.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 시한으로 못 박은 올해가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 협상의 걸림돌은 일단 제거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북한은 훈련 소식이 알려진 지 약 3시간 만에, 훈련 연기 소식이 알려진 지 약 3시간 만에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놨는데요.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반발하면서도 앞으로 조미 대화가 열린다 해도 라는 표현을 써서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오늘 한일 국방장관도 만났는데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진전이 좀 있었습니까? 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지소미아 종료를 닷새 앞두고 성사된 마지막談判 기회였는데요. 하지만 한일 양국은 평행선을 달린 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회담은 40분 내내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가 먼저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도 수출 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한일 간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정치인 2명의 총선 불출마 선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올해 1월 청와대를 나온 뒤 종로구로 주소를 옮기며 종로 출마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갑자기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제도권 정치를 떠나고 싶다,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임종석 전 실장의 갑작스러운 정계 은퇴 배경 김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불출마를 넘어 정계 은퇴까지 선언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오늘 올린 SNS 글에서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마음먹은 대로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고 적었습니다. 임 전 실장 측은 불출마를 포함해 사실상 정계 은퇴 선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활동과 관련해서는 다시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면서 그 일을 민간 영역에서 펼쳐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자신이 설립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만 34세의 나이로 국회에 입성한 임 전 실장은 16대 17대 국회의원을 했고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으며 대통령의 최측근이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더 힘을 내서 국민과 함께 헤쳐가실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떠날 때가 되니까 부족했던 기억만 가득합니다.
올해 1월 청와대를 나온 뒤에는 종로구 평창동으로 주소를 옮기며 종로 출마를 준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민주당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입니다. 임 전 실장의 정계 은퇴 선언 이후 곧바로 총리나 통일부 장관 입각설도 나돌았습니다만 임 전 실장 측은 어떠한 임명직 공무원도 하지 않겠다,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임 전 실장의 정계 은퇴 선언으로 선거 때마다 물갈이 대상으로 언급됐던 이른바 586 의원들의 고심도 깊어졌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거론되는 자리는 국무총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통일부 장관입니다. 우선 이낙연 총리의 총선 차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젊은 총리의 등장은 세대 교체를 원하는 20, 30대의 표를 얻는데 나쁘지 않은 카드라는 겁니다. 국회의원 시절 교육위에서 전문성을 쌓아 교육부 장관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고 본인이 희망하는 남북관계를 다루는 통일부 장관도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임 전 실장 측은 총선 불출마뿐 아니라 어떤 임명직 공무원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입각설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불출마만 선언하면 입각할 거란 추측이 나올 것 같아 아예 정계 은퇴로 못 박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권은 갑작스런 임 전 실장의 선언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복귀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학생운동할 때도 동해번쩍 서해번쩍 홍길동처럼 했었다면서 꼭 일해야 할 사람은 일하면서 헌신하고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당장 입각을 하지 않더라도 총선 이후 대통령이 역할을 맡긴다면 마다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전 실장의 불출마와 정계 은퇴 선언은 지지부진한 당내 586 의원들의 불출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586 가운데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이철희, 표창원 의원 2명뿐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도 불출마 선언이 나왔습니다. 3선 김세연 의원입니다. 불출마 선언문이 한국당 저격문이나 다름없는데요. 한국당은 수명을 다했고 존재 자체가 민폐이며 좀비처럼 손가락질 받는 존재이다. 이 영남 중진의 신랄한 비판이 보수 물갈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 혐오증에 시달렸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한국당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함께 물러나고 당은 공식적으로 완전하게 해체합시다. 모두가 물러나는데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장서 달라면서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비호감 정도가 변함없이 역대급 1위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걸 한국당은 모른다면서 한국당이 버티고 있을수록 이 나라는 더 위태롭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런 불출마 선언과 신랄한 비판에 한국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당을 위한 충성된 뜻, 충의라고 생각합니다. 불출마 요구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예, 다양한 의견들을 잘 들어서 당을 살리는 길로 가겠습니다. 당이 이기는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당에서 4번째고 영남 3선 의원 중에는 처음입니다. 김무성 의원에 이어 김세연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영남권 다선 의원들에 대한 당내 인적 쇄신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의 이동원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임종석의 승부수. 네. 자, 오늘 정계 은퇴 선언을 했는데 이게 승부수라는 얘기인가요?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서울 은평에서 종로로 이사로 가서 종로 출마설이 나왔었죠. 네. 6개월 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림집 이사를 여기 계속 있을 수는 없어서 종로로 살림집 옮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렵다고 해서 피할 생각은 없는 거죠. 예. 저 때까지만 해도 출마할 의사가 있어 보였는데 네. 지금 정세균 전 국회의장 지역구잖아요. 이게 정리가 안 된 모양이죠? 네, 정세균 전 의장의 측근은요. 네. 최근에 두 사람이 만난 적은 없다면서 임 전 실장이 종로에 나와도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네. 그 양보할 생각도 없고 양보해도 어차피 힘들 거라는 말인데요. 그 종로 출마가 막힌 임 전 실장이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정계 은퇴라는 승부수를 띄운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꿈? 네, 일단 자신을 비우고 때를 기다리겠다는 건데요. 임 전 실장의 측근은 열어두고 생각해두면 좋겠다. 상황이 되고 역할이 있으면 일을 다시 하는 거다. 이렇게 네네. 말했습니다. 네. 586의 대표격인 임 전 실장이 불출마하면서 그 지지부진한 세대 교체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도 했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여지를 남기는 것 같은데 네. 그 총리나 통일부 장관을 지금은 안 하겠다고 선을 그었는데 나중엔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임 전 실장은 대선 캠페인부터 비서실장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2년 남짓한 시간은 제 인생 최고의 기쁨이고 보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면 문재인 정부가 레임덕이 올 수도 있는데요. 임 전 실장은 문 대통령의 요청이 있다면 마지막을 함께하는 순장조가 되겠다는 각오가 서 있다고 합니다. 네. 문 대통령 임기 말에 총리나 장관을 하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큰 자리를 꿈꿀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임 전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면서 사실 논란도 있었지만 그래도 일은 꽤 잘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견제를 많이 했죠. 네, 임 전 실장은 비서실장 시절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한국당과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는데요. 화제가 됐던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주사파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 과연 그 청와대의 면명과 실력 같습니다. 저는 전희경 의원님 말씀에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아주 강력한 유감을 뜻을 표합니다. 임종석 실장이 바른 데 서보십시오. 바른 데 서세요. 예. 여기서도 말씀 가능한데 몇 대 따로 나가야 됩니다. 따로 쓰십시오. 사실 상대 의원들도 논쟁에서는 잔뼈가 굵은 분들인데 임 전 실장이 굉장히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인상을 많이 심어줬었죠. 네, 내공이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제3지대 신호탄. 오늘 불출마 선언을 한 자유한국당의 김세연 의원의 얼굴이 보이는데 이게 네. 제3지대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최근 보수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데요. 정치권에선 기존의 한국당도 바른미래당도 아닌 제도권 밖에 제3지대가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제3지대에서 활동할지 정해졌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사람은 물론 새로운 인사들도 합류하기로 돼 있다는 건데요. 네. 오늘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제3지대 출범의 신호탄이 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 의원의 이 발언을 주목해 보시죠. 창조를 위해서는 먼저 파괴가 필요합니다. 깨끗하게 해체해야 합니다.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도 물러나고 제3지대에서 보수 진영이 다시 모이자 이 얘기인데 황교안 대표가 또 김세연 의원을 좀 아끼는 편이었잖아요. 네. 당혹스럽겠네요. 네, 오늘 기자들이 황교안 대표에게 물러나라는데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지금 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의 한마디 준비하셨죠? 네, 오늘의 한마디 생즉사, 사즉생입니다. 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 채널A 단독 보도부터 전하겠습니다.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 컴퓨터에서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파일이 나왔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원본은 센터가 발급하죠. 그런데 가족 공용으로 쓰는 컴퓨터도 아닌 조 전 장관의 연구실 컴퓨터에서 저장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내가 한 일이라 자식 일이라 잘 모른다던 조국 전 장관이 혹시 직접 개입한 것인지, 그래서 검찰이 캐물어도 할 말을 못 찾았던 것인지 이 파일에 여러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재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서 제출받은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서울대 인턴 증명서 파일 3개를 발견했습니다. 딸 조민 씨, 장현표 당국대 교수의 아들, 조 전 장관 친구의 아들 이름이 적힌 인턴 증명서였습니다. 세 사람이 고등학교에 다니던 지난 2009년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이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는 조 전 장관 가족 공용이어서 누가 이 증명서를 작성한 건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일 조 전 장관의 연구실에서 압수한 컴퓨터에서도 인턴 증명서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택 하드디스크와 마찬가지로 딸과 딸 친구 2명의 명의의 인턴 증명서 3장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인턴 증명서 위조에 직접 연루된 정황이 검찰에 처음으로 포착된 겁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인턴 증명서 부정 발급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제가 이 예정 증명서나 활동 증명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란 게 별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인턴 증명서를 위조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네, 혹시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조된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검찰은 증명서가 작성된 시점, 또 자녀 입시에 제출된 시점 면밀하게 맞춰보고 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받은 건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09년 5월이었습니다. 공문서 위조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행위에 대해선 얘기가 다릅니다. 조 씨가 이 증명서를 서울대 대학원에 제출한 건 지난 2013년으로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조 전 장관과 딸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저를 표창장 위조나 아니면 입시 방해로 기소를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서울대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고 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 혐의를 조사받은 첫 검찰 출석 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 모녀뿐 아니라 부녀에게도 입시 비리 공모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네, 어제 조국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를 화상 접견했다는 타사 보도가 있었는데 채널A가 취재한 바로는 화상 접견한 사람은 조 전 장관이 아니라 딸 조민 씨였습니다. 이 화상 접견이라는 게 본래 수용시설에서 멀리 사는 재소자 가족을 배려한 제도인데요. 조민 씨는 어머니와 입시 비리 공범 혐의도 받고 있어서 이 역시 적절한 것이냐 하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어제 정경심 교수를 접견했습니다. 서울구치소 방문 접견이 아닌 화상 접견이었습니다. 화상 접견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먼 곳에 사는 재소자 가족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조 씨는 어제 한 수용시설을 찾아가 오전 9시 30분부터 15분간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정 교수를 접견했습니다. 정 교수 입시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외부 노출을 피하려고 화상 접견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접견 허용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면회가 금지됐습니다. 엄마 못 만났죠? 지금 법률상 어머니 만날 수 없다고. 정 교수와 사실상 공모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구속 이후 10차례 넘게 정 교수를 접견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접견하시면서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이번 주 중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중국 최정예 대테러 특수부대가 홍콩 현지에 투입된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로를 청소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홍콩 정부가 요청한 적도 없는 터라 최악의 경우 중국군이 직접 투입될 수도 있다는 경고 아니겠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긴장감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홍콩 현지에서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반팔 반바지 차림의 군인 50여 명이 시위대가 놔둔 벽돌 등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부대원들로 주둔지 인근 거리 청소에 나선 겁니다. 일부 군인들의 옷에는 특전 8연대와 쉐펑 특전여단이란 부대명이 적혀 있습니다. 중국 서부에 주둔하는 최정예 대테러 특수부대입니다. 최악의 경우 특수부대가 투입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봉사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주둔군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주둔군은 홍콩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태풍 복구 현장에 군 400여 명이 정부 요청 없이 투입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오늘도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은 계속됐습니다. 홍콩 침사추이 인근 이공대학은 오전부터 최루탄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대치 과정에서 한 홍콩 경찰은 시위대가 쏜 화살에 다리를 맞았습니다. 홍콩의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홍콩 당국은 모든 초중 고등학교의 휴교령을 내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사건의 뒷얘기를 풀어보는 백브리핑 사공성근 기자 나왔습니다. 자, 사공 기자, 네. 시위가 홍콩에서 났는데 지금 우리 대학가에서 중국 학생들하고 우리 학생들이 부딪히는 양상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홍콩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건데요. 네. 지난 6월 시작된 홍콩 시위가 최근에는 전쟁 상태를 방불케 합니다. 한국 대학생들이 이런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면서 반대하는 중국 유학생들과 전국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마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함께 전국 대학가에 설치된 래넌벽을 보시겠습니다. 네. 홍콩 항쟁 지지한다, 폭력은 민주화가 아니다. 이런 글이 홍콩 시위 벽에 래넌벽에 붙어 있습니다. 네. 이건 한국 학생들이 게시한 것들이 먼저 있고 예. 중국 학생들이 그 위에다가 덧붙이고 있는 건데요. 홍콩 정부 네. 사죄하라고 네. 중국 학생들이. 홍콩은 영원히 중국의 땅이다, 뭐 원차이나 이런 글들도 주장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홍콩 학생들 심지어 대자보를 훼손하고도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마찰이 일어났고 몸싸움까지 번지기도 했습니다. 몸싸움으로요? 네. 네, 문제는 이게 반중 감정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일부 한국 학생들은 마라탕도 먹지 말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중국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마라탕을 먹지 말자 할 정도로 반중 감정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학교 근처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국인 식당 정보를 네. 공유하는가 하면 원래 나는 중국인이 싫었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네. 물론 물리적 충돌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건데 네. 이런 뭐 감정적인 혐오로까지 이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도 학생들이 홍콩을 지지하는 이유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홍콩인들은 지금 이 시위를 80년대 우리 민주화 운동에 비유하며 한국인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들리는 노래가 홍콩 시위 현장인데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매우 익숙하죠. 그러네요. 네. 네. 홍콩에는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그린 국내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상영이 됐는데요. 네. 영화 속의 모습도 지금의 홍콩과 매우 비슷합니다. 네. 최근에는 중3 학생이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중대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네, 사태는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젊은 세대들이 80년대 혹은 이런 격렬한 집회를 직접 겪진 않았지만 네. 남일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오늘도 서울에선 중국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도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과 역사를 살려서 홍콩 시민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면 정부는 뭐 중국과 관계가 있으니까 말을 지금 네. 못하는 사이에 학생들이 나선 건데 우리 학생들이 어떤 말들을 많이 하던가요? 네, 학생들이 일단 입장문을 내놨는데 중국 학생들에게 과도한 비하는 삼가자 네. 우리 성숙하게 대응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중국 유학생들도 할 말이 있을 테니까 네. 자중하고 교양 있게 주장할 것을 부탁했는데요. 다만 지속적으로 게시물이 훼손된다면 경찰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대학이 아니라 중학교 얘기를 좀 해보죠. 그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네.
여교사를 때렸어요. 네, 맞습니다. 수술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다쳤죠. 네, 예. 어제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요. 대구의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수업 중에 엎드려지는 남학생을 여교사가 깨우자 이 남학생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이 여교사는 얼굴뼈가 함몰돼서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많이 맞았어. 얼굴도 함몰되고 그랬지. 어떻게 먹고 주먹으로? 근데 아무리 사춘기 중2 학생이라고 해도 네. 자는데 깨웠다고 선생님을 때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알고 보니까 이 학생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치유 학교인 위스쿨도 다녀온 걸로 전해지는데요. 다만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이어서 법원 소년부에 넘겨질 텐데 네. 이 정신병력으로 정상 참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공분을 산 게 학교가 내린 조치가 전학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이게 수업 중에 발생한 폭력 네. 사태잖아요. 그러니까 동료 교사나 학생들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잖아요. 징계 중에 가장 강력한 조치, 네. 현재 내릴 수 있는 조치가 전학인 겁니다. 이마저도 지난달 17일에 교원지휘법 관련 법령이 새로 시행되고 나서야 처음 적용됐습니다. 사실 교권이 침해당하는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난 2015년 영상 함께 보시죠. 학생들이 선생님을 빗자루로 때리고 심지어 침까지 뱉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다른 학생들이 웃으면서 찍은 상황이었고요. 네, 지난 5년간 이런 교권 침해 사건이 15,00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폭언과 욕설이 가장 많았고요. 네. 폭행과 성희롱 사건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 대학 가고 중고등학교고 지금 어떤 의미에서든 전쟁이 한창 치러지고 있네요. 백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네, 미국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손님이 직원에게 내동댕이 쳐져서 갈비뼈 6개가 부러지고 팔꿈치가 조각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또 대기오염이 심각한 인도에서는 음료가 아닌 산소를 마시는 카페가 등장했습니다. 15분 동안 숨 쉬는 값 얼마일까요? 오늘의 세계 정한희 기자가 종합합니다. 매장 안 흥분한 직원들이 중년 여성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음식값이 2번 결제됐다고 항의하는 손님을 향해 직원들이 집단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매장 밖으로 여성 손님이 나가자 이번엔 직원 하나가 뒤따라 나오더니 여성을 들어올려 내동댕이 칩니다. 여성은 갈비뼈 6개와 다리가 부러지고 왼쪽 팔꿈치가 산산조각 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Every breath you take causes pain. My client denies the use of racial slurs. 직원들은 손님이 먼저 흑인 비하 발언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해당 직원은 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카페를 찾은 손님들이 코에 튜브를 꽂고 있습니다. 음료 대신 산소를 마시기 위해 들르는 인도 뉴델리의 일명 산소 카페입니다. 독가스실이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로 극심한 대기오염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Air quality is good in the hills. People won't come for this, and since we've got such bad air in Delhi. 15분에 우리 돈 5,000원이라는 싸지 않은 가격에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산소 카페를 이용하는 것이 실제로 건강에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란 반응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산행 중에 풍경적이며 기분 좋게 술 한잔하는 모습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국립공원 음주 산행도 음주 운전처럼 엄연한 불법입니다. 과태료 물고 사고당하고 큰일 당하기 십상인데요. 이 음주 산행 단속 현장 이대아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등산객들로 북적이는 대피소. 한 등산객이 소주병을 꺼내들자 국립공원공단 음주 단속반이 제지합니다. 대피소에서는 음주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우리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반주 사면서 한 잔씩만. 아니 그게 안 됩니다. 예. 한 잔으로. 대피소는 음주 금지 구역으로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산로나 산 정상, 암벽장이나 폭포에서도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국립공원 음주 금지 구역을 지정해 단속하고 있지만 음주 산행은 여전합니다. 지난달까지 적발된 건수는 400건이 넘습니다. 등산객이 집중되는 10월이 가장 많았고 6월과 5월이 뒤를 이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적발된 경우가 절반을 넘었고 탐방로와 대피소에서도 음주 행위가 잦았습니다.
밤은 그 정상조라고 산에 가서 뭐 김밥 먹고 막걸리 먹는 재미로 과거에 선비. 올라오다가 미끄러져서 약간의 다쳤습니다만은 특히 오늘 같은 날 음주를 했을 경우에는 더더욱 위험하지 않을까. 술을 마시면 집중력과 판단력이 떨어져 안전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지난 5년간 음주로 인한 사고는 30건에 이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대피소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의 음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국립공원공단은 음주 금지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병원 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근로자 2명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동해선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연쇄 추돌 사고가 났는데 어이없게도 레이싱 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주말 사건 사고 배영진 기자가 종합합니다. 부서진 건물 잔해가 바닥에 가득합니다. 오전 10시 10분 병원 3층 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잔해에 깔려 숨졌습니다. 당시 근로자 7명이 내부 확장을 위해 옹벽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이었고요. 무너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진 BMW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새벽 시간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던 BMW 차량이 앞서가던 외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옆 차로를 달리던 또 다른 BMW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심야 시간 이른바 레이싱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난폭 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속도 경계를 했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울산 방향 쪽으로. 소방대원들이 차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4차선 도로를 달리던 SM7 승용차가 앞서가는 렉서스 차량을 추돌했고 추돌당할 렉서스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 2대와 부딪혔습니다. 19명이 부상을 당했고 이 중 5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안아주기만 해도 아까울 3살 배기 아이가 작은 원룸텔에서 엄마에게 빗자루와 주먹으로 맞아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아서 이 어이없는 이유를 댄 엄마에게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집에 드나든 남자친구가 범행에 가담했는지도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3살 배기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엄마 23살 A씨입니다. 쏟아지는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이, 때린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왜 지인한테 대신 신고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까? 오늘 영장심사에서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밤 3살 배기 딸을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지인에게 연락했고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온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되는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자 경찰은 다음 날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미혼모로 딸과 단둘이 원룸에서 지내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A씨 집을 자주 드나들던 남자친구의 공모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전복의 최고봉 킹 전복과 일반 오징어보다 2배 넘게 비싼 갑오징어를 이제 우리 기술로 양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크기와 중량은 커지고 가격은 절반. 경제적 가치를 따져봤을 때 혁명적 사건이라는 말이 과하지 않은데요. 김남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넓은 바다 위에 가두리 양식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마련된 킹전복 양식장입니다. 네, 이거 해남 가두리 양식장에는 일반 전복보다 훨씬 빨리 자라는 킹전복을 키우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1년 반을 키웠는데 크기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실제 무게를 재봤더니 약 2배가량 킹전복이 더 무겁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004년부터 전국 약 250개의 우수 전복 품종을 모았습니다. 이 중 성장이 빠른 전복만 따로 교배해 킹전복이라는 새 품종을 만든 겁니다.
통상 3년 걸리는 양식 기간이 1년가량 줄기 때문에 생산 원가도 1kg에 10,000원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생산 원가 절감을 통해서 연간 약 1,840억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쫀득한 식감으로 인기가 많은 갑오징어도 첫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양식에 성공한 갑오징어입니다. 실제 자연산처럼 싱싱한데요. 시장에서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막 부화한 어린 갑오징어의 초기 먹이를 찾은 것이 성공의 비법입니다. 갑오징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크기의 알테미아를 배양을 해서 공급했던 게 이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해수부는 조만간 전체 어민들에게 새 기술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한 시인은 늦가을과 초겨울의 경계 11월을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우리 사회는 계절로 치면 어디쯤 와 있을까요? 수많은 분노와 갈등이 대치했던 서울시청 광장엔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길지 않은 시는 낮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시의 끝말 같은 여유로 올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서울엔 가을빛이고는 꽤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찬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